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장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긴 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원자에 대한 내용 우리가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가 분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야 돼. 그쵸?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그 모이는 게 화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합을 만든다. 그쵸?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건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 그래서 화학결합은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많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공유결합 부분. 여기는 좀 몇 강에 걸쳐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기화학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이온결합, 여기 부분만 좀 간단히 보고, 지난 시간에 긴 시간 했으니까 여기는 좀 쉬어가는 타임, 네,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서 짧게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결합이 왜 만들어지느냐?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자, 유기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반응이 일어나느냐?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뭐 결합이 끊어지고 이제 결합이 새로 생성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반응이 일어나느냐?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왜? 그 원자와 원자가 왜 결합을 형성하느냐?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더 불안정해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의 경우도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 다른 원자와 결합을 통해 분자를 형성할 때 훨씬 안정합니다. 훨씬 안정합니다. 자, 보통 이제 결합을 형성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원자와 B라고 하는 원자가 결합을 만들었어.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B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 그 에너지들을 다 갖고 올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A와 B가, 얘는 분자잖아. 얘는 뭐지? 얘 A 원자고 얘도 원자예요. 그러면 A와 B가 결합 형성해서 분자가 되면은 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얘 에너지가 더 낮아. 그러면 이쪽의 에너지와 이쪽의 어쨌든 에너지는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뭘 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 에너지 방출되는 것만큼이 이 A와 B의 분자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의 합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얘가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진행된다고 보면은 A와 B가 원자 상태가 된다. 다시. 그럼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거든. 이게 끊어지는 거야. 끊어질 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됐던 에너지만큼이 다시 더해져야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 식을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시면 돼요. 보통 결합이 형성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합 형성 시에 옥텟 규칙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요거는 이제 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결합 형성 시에 옥텟 규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원자와 분자 상태의 안정도를 결정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옥텟 규칙. 그러니까 얘도 결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원자가 분자가 될 때 그 안정화되는 건 뭐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보통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 형성 시 옥텟 규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각 결합이 나올 때 어떻게 영향이 되는 건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 분자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432kJ/몰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럼 저 값이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뭐 이제 큰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큰 값이에요. 유기화학적으로 432kJ/몰의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 자,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유기화합물이 그냥 실온,
그냥 실온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든요. 실온에 존재할 때 주변으로부터 그 물질이 받는 에너지가 80kJmol이에요. 80. 그럼 432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에요. 되게 큰 값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432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가진 에너지의 합보다 한 개의 H2 분자가 가진 에너지가 432kJmol만큼 더 낮다는 거지. 그쵸? 되게 많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예요. 지금 여기 수소 원자의 원자 핵과 여기 수소 원자의 원자 핵 간의 거리예요. 핵 간 거리. 원자 핵 간 거리예요. 그게 이제 300피코미터가 되면은, 자, 에너지. 이게 감소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감소되는 에너지. 그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이점이 없다는 거지. 그냥 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로라는 거는 이게 제로고 이게 제로라는 게 아니라 이게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제로고 이게 제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해서 원자 핵간 거리가 150피코미터 정도가 되면은 에너지가 낮아져요. 왜? 이쪽의 원자와 이쪽의 원자가 이제 부분적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거든. 부분적으로. 그러면 온전한 결합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결합 형성이 되니까 그래도 원자가 분자적인 성격으로 좀 변화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수소 원자와 이 수소 원자가 가장 강력하고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몇이냐면은 74피코미터래. 원자 핵간 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낮아지는 에너지가 뭐야? 432kJmol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얘는 온전히 뭐가 되는 거지? H2라고 하는 분자가 되는 거지. 얘는 온전히 분자 상태는 아니에요. 원자 상태와 분자 상태의 이제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온전히 결합이 형성이 돼서 분자가 됐을 때는 432kJmol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수소 원자 핵과 이쪽에 수소 원자 핵이잖아. 그러면 차지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여기 원자 핵 플러스, 여기 원자 핵 플러스. 그 플러스가 너무 가깝게 붙는 거야. 그러면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라고 하면은 이 수소 원자의 오비탈과 이쪽의 수소 원자의 오비탈,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거리를 정확히 딱 이제 여기 74피코미터처럼 적당한 거리가 되면은 굉장히 안정화되는데, 이게 더 가까워지면은 원자 핵 간에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왜 결합을 형성해?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이온 결합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온 결합. 이온성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겠지, 말 그대로.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결합이다. 모르는 내용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소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왜? 비활성 기체의 전자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Na+가 돼요. Na+가 되면 뭘 만족시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쵸? 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다 차 있으니까. 클로라이드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자 하나 얻었어. 그러면 Na+가 되고 Cl-가 되잖아.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원자들 사이에 뭐가 돼?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격자를 만들면서 뭘 만들었어? NaCl, 소금, 소듐 클로라이드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안정한 상태이긴 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실제 물질의 상태지.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데 여기서는 이 Na+라고 하는 것과 Cl-라고 하는 이온이 먼저 만들어지잖아. 그쵸? 그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지?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Na+와 Cl-가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Na+는 1조 원자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서 옥텟을 만족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 클로라이드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서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격자를 만들면서 이온 결합을 옥텟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 상태가 될 때 그 과정에서 옥텟을 만족시키는 거야.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옥텟을 만족시키고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옥텟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옥텟을 만족시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된 이온 상태가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격자를 만들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과정이 옥텟을 만족시키는 과정이고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양이온은 주로 1, 2종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서 형성이 되죠. 자, 음이온은 주로 16쪽, 17쪽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두 이온 사이에 존재하는 정적이적 인력은 쿨롱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요. 자,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이 F, 이제 정적이적 인력의 크기는 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2가, 플러스 2보다는 플러스 3이, 플러스 3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되고, 왜?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거리는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은 작아질수록 Q1과 Q2의 값은 커질수록 그 결합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NaCl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비교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3개야. 여기 보시면 약간 보라색 빛으로 뜨는 거 있죠. 얘가 attractive interaction. 그냥 그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겠죠.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이게 청록색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청록색 빛깔을 띠고 있는 게 reflexive interaction. 반발력이에요. 여기는 그냥 인력으로만, 여기는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고, 녹색. 이게 뭐야? 토탈 에너지. 반발력과 인력의 토탈 에너지. 그렇죠? 자, NA와 CL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상호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가 가장 적당한 거리, 여기서는 236피코미터래요. 236피코미터로 근데 여기서는 사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태가 먼저 뭘 만족시켰으니까? 옥텟을 만족시켰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정적이적 인력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됐어. 그러면 딱 제일 적당한 거리, 236피코미터에서 최적의 거리가 되는 거고, 가장 강한 이온 결합 세기를 보이겠죠. 그래서 감소된 에너지가 몇이야? 589kJmol이야. 되게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세기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589kJmol만큼의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데, 자, 이 에너지가 이 원자 핵간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네? 토탈 에너지가. 왜? 뭐가 증가하니까?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계속 감소해요. 뭐가 증가해? 요거. 청록색.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236피코미터에서 더 가까워지니까 급격히 증가해. 얘가 뭐? reflexive interaction. 얘는 뭐의 성격과 같은 거? 앞쪽에 수소원자 설명드렸죠. 원자 핵 간의 반발력. 자, NA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지만 NA 중심에 존재하는 원자 핵과 CL 마이너스지만 CL은 중심에 존재하는 원자 핵은 플러스 차지야.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전체의 전하는 마이너스지만 원자 핵은 플러스라고. 이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면은 원자 핵 간의 반발력은 어쨌든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급격히 증가해. 그리고 이것과 이거의 에너지 합이니까 전체 에너지가 이게 여기서 최적의 감소된 에너지를 보였다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격.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 친액체나 염기로 많이 사용을 한다. 친액체나 염기로. 왜?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거든. 전자쌍.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NaOH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얘는 Na 플러스와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물론 여기는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어쨌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얘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들끼리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존재하냐면 산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다른 전자가 부족한 원자나 수소 원자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략체나 염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지금 바로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앞쪽에 나중에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양이온의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성격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온 성격이잖아. 그럼 이온 성격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당연히 카운터파트로 쓰이는 양이온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이 제일 큰데, 뭐 간혹 이제 이것도 다른 이제 전자쌍 가지고 있는 기질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긴 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그거를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둘 다 역할은 약간 뭐 둘 다 역할은 있다. 또 중요한 역할은 뭘가 한다? 음이온 성격의 물질이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온 결합까지 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연달아 나와요. 공유결합적인 내용.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좀 간단히 복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